교과서를 펴세요. 264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264페이지를 펴시면 아티초크가 나옵니다. 아티초크. 자, 아티초크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이걸 보시면서 또 교과서도 같이 대조하시면서 이렇게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잘만 들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건강식물 중에서 주로 양념이라든지 우리 보통 음식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숫자가 굉장히 또 많고 또 그 중에서는 우리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이 아프거나 또는 필요할 때는 약을 찾는데 음식이 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음식물 중에서 필요한 성분만 뽑아서 약을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런 것을 먹었을 적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반드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먹게 되면 퍼센트는 적게 들어가도 농축돼서 오면 그만만은 못해도 어쨌든 필요한 영양소를 흡수를 하고 또 부작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음식으로 먹어서 치료를 하는 것이 자연법이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입니다. 자, 아티초크는 우리 이 화면에서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죠? 네, 그 마켓가도 이제 나오고 꽃봉오리입니다. 이게 뭐와 같으냐면 그 이파리는 엉겅퀴를 닮았습니다. 엉겅퀴. 엉겅퀴는 허리 아프고 또 간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아티초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이 꽃봉오리, 그러니까 꽃이 확 핀 것은 보기는 좋아도 우리가 먹는다거나 약으로 쓸 때는 그런 거 쓰지 않습니다. 이제 피기 직전에 꽃봉오리일 때가 한방적으로도 그때가 가장 기가 뭉쳐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 어떤 꽃이나 이런 걸 쓸 때는 피기 직전에 꽃봉오리를 쓰는 것입니다. 그때가 가장 기운이 뭉쳐있으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14에서 18살 사이가 될 것입니다. 20살쯤 되면 이제 확 피는 것이고, 그때가 가장 우리도 사람도 에너지가 가장 많을 때가 15에서 20 안에 18 사이가 가장 에너지가 많고 힘도 셉니다. 사실 어른들이 힘이 센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가장 기운도 세고 힘도 세고. 이제 점점 20살이 넘으면 이제 늙어가는 거죠. 늙는다기보다는 점점점 성숙을 위한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기운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소모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걸 먹고 요걸 약으로 쓰는데 이건 이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사실 약이라고 하는 것도 먹는 것이죠. 한약은 이 식물을 그대로 먹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말리거나 아니면은 생것으로라도 이걸 달입니다. 물을 붓고 달이면 거기에 있던 물질들이 빠져나오죠. 수액으로 물에 녹은 것들이 빠져나온 그것을 이제 농축액을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먹는 것이나 그걸 먹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농축액을 먹으면 좀 더 성분이 농축돼서 들어오는 거니까 더 많은 양, 조금을 먹고도 많은 우리가 목표하는 그런 물질은 많이 먹을 수가 있죠. 그것도 일종의 약입니다. 약이라는 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약은 인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어떤 자연 속에 들어있는 물질들을 농축한 것이 약입니다. 한약은 덜 농축한 것이고
양약은 많이 농축한 것이고, 많이 농축하려면 나머지 부분은 다 빼버려야 돼요. 한 성분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기억, 니은, 디귿이 있으면 기억이 좋고, 기억이 좋은데 니은이 기억을 도와주는 것이고, 디귿은 니은을 도와주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서로 이 10가지가 다 있어야 더 좋은 건데, 우리가 이걸 쫙 한 가지만 쫙 뽑아내면 그게 좋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쨌든 그래서 먹는 것도 약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티초크는 엉겅퀴를 닮았는데 꽃 그 덩어리가 큽니다. 거대한, 표현을 거대하다 그러죠. 커다란 꽃봉오리를 먹습니다. 엉겅퀴 같은 잎은 우리가 식용하진 않습니다. 저기 가시도 있고 그래서가 않고, 여기에서는 꽃봉오리만. 민들레, 엉겅퀴도 민들레 종류인데, 민들레는 가시가 없으니까 민들레 잎을 김치를 담근다든가 샐러드를 해먹는다든가 그래 먹죠. 근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가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먹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건 하고 꽃봉오리, 커다란 꽃봉오리, 이걸 삶아놓거나 살짝 데쳐놓으면 아주 육질이 연하고 맛이 담백하고, 그러니까 이게 고급 요리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라놓은 꽃봉오리는 큰 식물 중에 하나씩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 재배하는 어떤 그러한 노동력에 비해서 꽃봉오리, 그래서 좀 비쌉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도 있고 한도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식물이 자라는데 필요한 물질을 다 있어요. 이거 완전 식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식물에게 필요한 물질이 다 있으니까. 특히 꽃 속에는 거기 농축되어 있습니다. 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피잖아요. 그러니까 씨 속에다가 전 엑기스처럼 모든 필요한 물질을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꽃봉오리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노작용, 정혈작용 하는 인슐린 같은 그런 물질도 들어있고, 혈당 조절하는 그런 물질도 많이 들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거 하나 가지고 좋다, 콜레스테롤 저하에도 효과가 있어요. 특히 항산화작용. 이 항산화작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말만 듣고, 사실은 이게 항산화는 산소가 산화돼서 과산화산소가 생기는 것입니다. 옷을. 이것이 이제 우리 몸에서 나쁜 작용을 하죠. 암도 만들 수 있고, 어디에 스카 같은 걸 상처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다른 병을 일으키고 하는 일이 여기서 늙게도 만들고 하는 모든 일이 여기서 생겨요. 이 항산화작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항산화라는 건 이렇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항산화. 이렇게 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작용, 그런 물질이 있어요. 그런 물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하려고 할 게 아니라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이 이것입니다. 이게 참 원인. 대개 우리 산소는 우리가 꼭 마셔야 살잖아요. 산소를 마시지 않고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소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져요. 과산화 산소가 O3가 이제 이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산소를 마시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이 마시게 되면 이런 것들이 생겨요. 우리는 평소에 운동도 많이 하고 많이 걷고 뛰고 많이 먹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사냐면
농촌에 사는 분들, 별로 일도 많이 안 씁니다.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못 삽니다. 대개 장수하는 분들 보면 일은 별로 않고 조금 먹고 운동도 별로 않고. 여러분, 운동 많이 하는 운동선수들이 빨리 죽습니다. 수명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에서 그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많은 산소를 마셔야 되고, 많은 산소를 마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또 항산화를 시켜야 되는데 다 시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은 빨리 늙고 이런 병이 생겨서 빨리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적당히 마시게 되면, 필요한 만큼만 마시게 되면 이런 게 덜 생기게 되죠. 운동도 많이 한다는 것이 이런 면에 있어서는 수명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항산화 작용, 이 왜 필요하냐는 것은 이게 모든 병은 근원이 되니까 활성산소라고 그러죠. 이걸 아까 내가 다른 말로 했는데 이걸 활성산소라고 합니다. 산소. 이 활성산소가, 우리는 산소가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면 이게 모든 병은 근원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는 작용을 하는 물질을 항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보면 항산화 물질, 항산화 작용 이런 물질이 들어있으니까 좋은 식품이다, 약이다, 그런 약을 먹어야 한다, 이런 선전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물질도 많이 들어있고, 쓸개즙, 담즙, 불비를 활성화시킨다든지, 여기에 그런 소리가 들어있죠. 간세포를 보호한다든지, 소화를 잘 하게 된다든지, 지방 흡수를 억제하는 작용도 합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비만에도 좋죠. 왜? 밥은 조금 먹고 이런 것들을 많이 먹으면 이것도 식사 대용이 됩니다. 살은 조금 먹고. 그래서 지방 흡수를 억제하니까 비만에도 좋죠. 비만하지 않으니까. 담즙 형성을 촉진하니까 들어가는 양분이 소화가 잘 되고, 관상동맥 질환 치료제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위에 관상동맥은 심장을 돌고 있는 혈관이거든요. 우리가 피가 온몸을 도는데 심장도 뛰려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심장 자체도 에너지를 어디서 얻냐? 혈액에서 얻어요. 근데 그 혈액을 심장 자체가 뛰면서 자기 몸에 피를 돌려서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걸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관상동맥이 막혀버리면 심장 근육에 에너지가 안 가니까 쇼크가 일어나죠. 심장 마비가 생기는 겁니다.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좁아지거나 터지거나 이게 심장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관상동맥이 건강해야 돼요. 이런 게 또 많이 들어있고, 특히 실리마린이라고 중간에 요 보면 실리마린 소리 있죠. 여기 실리마린이라는 파이토 케미칼이 있는데 이게 좋습니다. 이게 간에 좋습니다. 간과 담낭을 독소로부터 보호해줍니다. 이게 주로 엉겅퀴 속식물에 실리마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양약적으로 실리마린만 쫙 뽑아가지고 약을 만들어 파는 그런 약재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치초크나 엉겅퀴나 이런 것들을 다리거나 직접 먹거나 해서 그 속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을 먹게 되면, 그것 말고도 실리마린을 도와주는 다른 물질도 많으니까 그럼 간도 튼튼해지고.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은 기억을 어렸을 때 기억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어렸을 때 제가 47년생이니까 그러면 이제 50년도에
한국전쟁, 내부적인 우리 남북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때니까, 언제쯤 뭐죠? 그때는 전쟁 상태고, 지금 코로나 상태로도 이렇게 식료품이, 사재기도 하고 떨어지고 그러는데, 그때는 말도 못했습니다.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쑥을 뜯어다가 쌀 한 주먹 넣고 죽 끓여 먹고 그럴 때인데, 어쨌든 그런 생활을 우리가 거쳐왔습니다. 근데 그때 쌀이 없으니까, 보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요런 걸 먹고 살았어요. 들에 나가서 또는 밭에 나가서 꽃봉오리, 그냥 잎을 먹으면 꺼끌꺼끌하니까 꽃봉오리는 크잖아요. 크니까 그거 삶으면 큰 한 봉오리만 먹어도 그것만 먹어도 돼요. 그래서 쌀 몇 조금에다가 그냥 그거 하나 넣어서 그렇게 죽처럼 이제 끓이고, 쑥도 그렇고 이런 걸 많이 먹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만 이런 걸 먹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먹는 사람을 참 안타깝게 여기고 가난하다고 하고, 신쌀밥 먹는 사람은 부자라고 해서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는데, 수십 년이, 5, 60년이 지난 오늘날에 보면 쌀밥만 먹는 사람들은 병이 생기고, 이런 건강식품 먹는 사람은 괜찮으니까 오히려 쌀값보다도 건강식품 값이 더 비싸졌어요.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아주 지천에 많고 쌀이 귀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사람이 많아지니까, 수요가 많아지니까 재배해도 부족합니다. 값이 올라가고, 쌀은 옛날처럼 쌀밥을 많이 안 먹으니까 남아돌고, 오히려 거꾸로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 옛날 우리가 먹던, 어렸을 때 먹던 그것이 정말로 건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대로 하면 되겠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자연에서 우리가 음식을 찾고 삶을 찾는 것이 그게 답인 것 같습니다. 피부암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자, 여기 중간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언제 것을 쓰냐면 여기죠. 꽃봉오리. 꽃봉오리가 열리기 전에 잎이 꼭 담은 상태일 때, 요때 먹어야 좋은 것입니다. 펴버리면, 폈다고 해서 전혀 먹어서 죽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미 펴버리면 에너지가 소모가 됐고, 그 속에는 영양물질이 많이 소모됐어요. 피기 위해서. 그러니까 꽃봉오리가 열리기 전에 꼭 담은 상태일 때, 그때가 최고 좋을 때예요. 맛도 있고, 영양이 충분하니까 맛도 있고, 그 맛은 아주 부드럽고 순하고, 쫀득거리거나 뭉근하고 고소하고, 우리말로 뭉근하게 고소하다, 우리말로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봉오리 겉이 초록색이죠? 근데 녹색 연꽃 같은데 크니까, 어떻게 연꽃 여러분이 보시면 몰라도 연꽃은 꽃이 크니까 꽃잎이, 꽃을 덮고 있는 잎이 크죠. 꽃봉오리 크기가 이게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꽃을 많이 보고 살았으니까 연꽃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또 연꽃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요걸 보면 이 연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또 그렇게 거꾸로 알 수 있습니다. 삶거나 찌거나 튀겨도 됩니다. 밀가루를 살짝 묻혀서 기름에 살짝 튀겨도 좋아요. 너무 오래 튀기면 안 되고, 살짝 튀겨서 속이 익는 정도. 쪄도 좋고 삶아서도 좋고, 어쨌든 찐 다음에는, 삶은 거나 찐 다음에는 하나씩 잎부분을 벗겨서 내면서 이렇게 먹으면 되죠. 국 끓여도 맛있고, 우리는 국을 많이 끓이잖아요. 국 끓여도 맛있어요. 통조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미국 사람들, 여기 서양에서는 샐러드를 만들기도 하는데, 그럴 수도 있지만, 샐러드는 보면은 우리 식으로 오면 겉절입니다. 우리가 김치 담을 때 겉절이죠. 완전히 소금에 절이지 않고 양념으로만, 살아있는 상태, 그걸 양념으로만 버린 걸 겉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김치 양념으로 버무린 걸 겉절이라고 하지만,
서양 사람들은 쓰고 버무리거든요. 결국 맞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먹고, 우리는 먹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우리 미국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이 주류 사회에서는 주로 소스로 버무려서 이렇게 먹는 경우, 국을 끓이거나 하는 숲을 만든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이 사람들은 잘 할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삶아 먹기도 하고, 쪄 먹기도 하고, 튀겨 먹기도 하고, 국도 끓여 먹고, 샐러드도 먹고, 우리 먹는 방법이 다른 이 주류사회 이 사람들보다도 대여섯 배 많습니다. 그러니까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샐러드 먹었다가 다음엔 쪄서도 먹고, 삶아서도 먹고, 국 끓여서 먹고, 그러면 하루에 한 번씩 돌아가면 질리지 않게 다 먹을 수가 있어요. 단 꽃심에 이렇게 까다 보면 맨 안쪽에 그걸 꽃심이라고 합니다. 꽃심에 해당되는 그 부분이 하얀 솜털이 있는데 그것은 잘라내야 됩니다. 여기에는 그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러지를 일으킨다든지 털, 가시 이런 것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식물도 독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시가 있다, 털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적에 가시가 있고 털들이 많이 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식물의 입장에서는 꽃봉오리 때 이게 부러지게 되면 씨앗을 못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확 펴서 씨앗을 만들 때까지 만들기 위해서 꽃봉오리는 누가 손대지 못하도록, 어떤 동물이 손대지 못하도록 거기에 가시가 있고 털이 나 있는 것입니다. 동물들은 손이 없어서 그걸 제거를 못하니까 못 먹습니다. 이렇게 먹다가 찔리고 아프고 먹으면 배탈 나고 어떤 부작용이 있으니까 사람은 벗겨내고 먹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은 이제 먹지 않는 거 좋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로 알러지라든가 아니면 소화불량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통 야채와는 다르게 아티초크는 어떤 양념 없이도 그냥 먹어도 되고 어떤 양념을 넣어도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아티초크에 대해서 내가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습니다. 요것만 먹어도 돼요, 사실. 자, 그 다음에는 아스파라거스. 이거 굉장히 그 사포닌이나 플레보노이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여기에 이렇게 검은 걸 이렇게 사포닌 같은 플레보노이드를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스파라거스는 이게 잎이 펴버리면 아름답게는 거꾸로 지을 때 그거 많이 쓰죠? 아름답기는 해도 펴버리면 우리가 못 먹습니다. 이게 새싹 돋아올 때, 새싹이 쭉 나올 적에, 그리면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른 봄에, 거기에다가 풀 같은 걸 깔아줍니다. 흙이 있으면 이제 흙이 묻으니까, 이런, 건초 같은 걸 잘 깔아놓으면 건초를 뚫고 올라와요. 깨끗합니다. 그거 딱딱 자르면 되는 거거든요. 풀이 있는 거 하려면 흙도 묻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새싹입니다. 새싹. 여기에는 이제 꽃이 필 잎도 될 부분도 있고 막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 삶아서 먹으면 이게 영양가가 이것도 결국은 꽃이 피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가 가장 영양이 많습니다. 펴버리면 영양이 소모되는 거죠. 질기기도 하고 이때는 연하고. 그래서 아스파라거스라는 것은 이 명칭 이름이 아스파라거스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종류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파라거스 플모스스, 아스파라거스 프렌제리 이런 여러 가지 팔카투스, 아스파라거스 팔카투스
아스파라거스란 말은 우리말로 하면 김, 성입니다. 성은 같아도 이름이 다 다르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이 같아도 조금씩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런 걸 분류해서 팔카투스는 이름입니다. 예, 속명, 이름명. 속명은 우리의 성과 같고 팔카투스는 우리 이름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이 같으면 비슷하잖아요. 형제니까, 사촌이니까. 전부 아스파라거스라고 하더라도 또 종류가 많다 그 소리입니다. 어쨌든 덩쿨성이고 조금씩 달라요. 특히 팔카투스를 우리가 먹습니다. 덩쿨성이고 길게 뻗는 플루모스스 아스파라거스, 요거 가지가 밑으로 쳐지는 것을 스프랭게리, 이런 건 관상용으로 쓰지만 이게 도단하는 이게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잘 안 먹고, 우리가 실제로 먹는다는 건 이게 올라온 걸 잘랐을 때에 노동력을 적게 들어도 많이 우리가 걷어지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종류는 팔카투스를, 그것도 아스파라거 종류니까 팔카투스를 주로 이렇게 먹는다.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스파라거스 다 이게 똑같은 걸로 알아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많이 먹는 게 있고, 맞으면 영양가가 더 높고 더 굵고 크게 자라는 게 있고, 새싹이 아주 가늘게 자라는 게 있고, 그래서 이건 관상용으로는 보기 좋지만 도단한 새싹은 볼품이 없어. 그럼 우리가 식용으로는 못 쓰죠. 관상용으로 쓰지. 그러나 팔카투스, 아스파라거스, 팔카투스, 예, 성이 아스파라거스고 팔카투스입니다. 우리가 보통 볼 때 김군, 미스터 김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보통 우리도 아스파라거스 그럽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하게 부르려면 김정은 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듯이 팔카투스 그러면 확실하게 그 종류를 지정할 수 있죠. 통틀어서 다 아스파라거스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아미노산으로 잘 알려진 아스파라긴이라는 물질은 이 식물에서 처음 발견됐기 때문에 아스파라거스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아스파라긴이 들어있는 식물이다.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대개 그 속명, 식물의 성을 보면 그 식물 속에 중요한 성분이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아스파라거스는 우리는 이제 우리 배웠으니까 아스파라거스 속에는 아스파라긴이 들어있는 식물, 이렇게 아스파라긴이 제일 많이 들어있는 식물이죠. 이게 아미노산입니다. 아스파라긴산 성분이 콩나무로 5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항암물질인 사포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고, 암세포 억제 기능이 있고, 아까 얘기한 루틴 성분이 있고, 항산화 작용하는 것도 있고, 칼슘, 세레늄, 미네랄, 비타민 2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다 들 수 없을 정도로, 특히 콜레스테롤 감소시킨다고 하는 성분이 있고요. 여기에는 성적 흥분 증가와 남자의 전립선 강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성적 흥분이라니까.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어떤 부부 생활이나 사회 생활 또는 가까운 사람끼리 생활하려면 기분이 좋아져야 손도 잡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몸에서 이런 물질이 없으면 그런 기분이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와이프를 보고 머리 긴 사람이 앉아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가 있다면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손도 안 잡고 같이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데 이런 물질이 우리 몸에서 있어서 작용하면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옆에 내 아내가 굉장히 이뻐 보이네. 난 몰랐는데 한번 안아줘야지. 그런 생각이 든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있는 것이 사실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야 아들도 생기고 딸도 생기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자의 전립선 문제는 이게 나이 먹은 사람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립선이 약하게 되면 오줌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걷기만 해도 오줌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저귀 차고 댕겨요. 여러분 젊으니까 잘 모르지만 지금부터 전립선이 강한 사람은 우리처럼 나이가 많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운동 맞고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나는 오줌도 잘 참고 있다가 쌀 때 오줌 쌀 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오줌 싸는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가 하고 어떤 사람은 오줌 물 붓는 것처럼 쭉 소리가 나죠. 그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어보면 전립선이 좋구나. 저 사람은 전립선이 문제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줌이 조금 나오니까 나오면서 막 힘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나와. 왜 그러냐면 전립선에서 그게 이제 근육이 약하니까 이렇게 꾹 막혀가지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오줌이 안 나와. 그래서 막 힘쓰면 조금 나오고 구멍이 막혔으니까. 어쨌든 이런 전립선 강화에 굉장히 좋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몸에도 좋고 건강에 좋고 이런 것을 우리가 알고 먹는 거하고 모르고 먹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먹으면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스파라거 먹었을 때는 이거 굉장히 좋은 거야. 나는 전립선이 좀 약해서 요새 오줌빨이 약한데 이거 이제 먹으면서 굉장히 좋겠지. 최면도 됩니다. 그래서 나 이거 먹으면 굉장히 튼튼해질 거야. 실제로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먹으면 그렇게 믿어지고 실제로 그 성분하고 내 마음이 작용을 해서 실제로 전립선이 강해집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모르고 먹는다고 해서 그 성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좋아져요. 그러나 모르고 먹는 거하고 알고 먹는 거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알고 할 때와 모르고 할 때 다르잖아요. 이 일을 하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굉장히 칭찬받을 거다 라고 한 걸 알면 일하면서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해요. 근데 일을 해가면 글쎄 돈을 받을 것인지 어쩔 것인지 좋을 것인지 나쁠 것인지 모르고 일을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 목표를 분명히 하야 됩니다. 여러분도 다른 직장에서 또는 다른 사람의 그 업소에서 일을 할 적에 기왕에 돈을 받고 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 거고 그러면 주인이 나를 돈 줄 때도 기분 좋게 줄 거고 내가 어차피 나는 같은 돈을 받고 이러지만 열심히 일해서 주인이 부자 되면 더 부자 되면 좋잖아요. 주인이 또 기분이 좋으면 나도 기분이 좋은 거고 기왕 2,000불 받는데 그냥 사고 따지 오면서 슬슬 이러지 그러면 다 그 오너들이 다 압니다. 기분 나쁘고 저 사람 해놨더니 일도 않고 월급 줄 때도 아까운데 그러면서 줄 거 아닙니까? 또 그런 의미로 얼굴 찡그리면서 주는 돈을 받는 기분도 나쁠 것이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이러는 것도 기쁘고 그런 거죠. 음식 먹는 것도 같은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이가 있습니다. 오이는 우리가 가장 많이 먹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오이를 많이 먹습니다. 여기도 많이 먹지만 우리는 옛날부터 많이 먹었어요, 이걸. 우리는 이걸 갖다가 화장품으로 바르기도 하고 여름에 요새처럼 어떤 얼음 같은 것이 많이 없을 때는 시원한 그런 우물물에다가 오이를 채 썰어가지고 넣어서 그걸 마시면 아주 시원하고 맛있고 그게 이제 목마름을 좀 가셔주게 하기도 하고요. 오이 냉치라고 그러죠. 또 오이 소박이 같은 김치 같은 걸 먹기도 하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슬라이스 잘라서 얼굴에 붙이기도 하는데
이건 피부에 좋은 성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헌주에 가을쯤 가서 이게 이제 열매가 다 열고 이제 말라 죽기 직전에 줄기 있죠? 줄기를 한 1m쯤 가서 딱 잘라가지고 그 줄기 끝을 그 플라스틱 통이나 물통에다 꽂아 놓습니다. 꽂아 놓으면 잘라도 안 죽으니까 물이 계속 만들어져 올라와요. 그게 한 병쯤 받아집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화장수. 원래 그게 자연 화장수입니다. 그걸로 클리닝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요새는 이제 그렇게들 안 하니까 화장품 회사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하고 오일을 갈아가지고 또는 즙을 내고 그래서 그 액기스를 화장품 만드는데 조금씩 떨어뜨리고 비싸게 파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오인물을 받아서 그것으로 세안을 한다면 화장품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옛날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연으로 이용해서 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 속에는 비타민도 많고 아까 같이 시원하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 수분 공급에 굉장히 좋죠. 달콤하기도 하고 오이보다 더 다른 것이 수박이 있고 참외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오이는 특히 알칼리성 식품이고 여보세요. 여름철 수분 공급이라든지 비타민 공급, 알칼리성 식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칼로리도 높고 이건 우리 특히 한국 사람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옛날에 농촌에서는 텃밭에 아니면 울타리에 오이를 다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침에 반찬하다가 뭔가 모자라면 쳐다보고 얼른 가서 하나 따다가 해서 시원한 물하고 간장 좀 붓고 그럼 냉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처럼 물처럼 차처럼 이렇게 마시면 물도 흡수가 되고 수분 공급도 되고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좋은 물질도 같이 이렇게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이는 늙으면은 노랗게 됩니다. 성수하면 노랗게 된 속에는 씨가 있어요. 이게 씨를 받을 때는 하나쯤 노랗게 되지만 이거 먹는 건 노랗을 때 먹는 게 아닙니다. 오이가 노래져 버리면 영양가는 이미 씨 속으로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꽃이 펴서 오이가 딱 열었죠. 열이가 열어가지고 끝에 꽃이 딱 떨어졌을 때 꽃이 이제 말라서 붙었을 때 그때가 최고입니다. 씨앗이 이제 생기고 그때부터 영양을 씨앗에다가 저장하기 위한 그 준비를 한 크기 그때가 가장 영양이 충분할 때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면 보세요. 그림에도 보면 이렇게 오이 끝에 요 꽃 있잖아요. 꽃 보면 꽃이 약간 말랐죠. 요 정도보다도 꽃이 말라서 떨어진 상태, 바로 떨어진 이 정도. 요것도 지금 살짝 지난 겁니다. 요 정도일 때 가장 좋습니다. 연하고. 그래서 이제 왜 저런 걸 따냐면 조금 시간을 두면 예를 들어 팔을 때는 약간 좀 더 성숙시켜야 돼요. 크니까. 사람들이 큰 걸 사가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작은 걸 삽니다. 비싸지만. 뭔 뜻인지 알겠죠? 이런 걸 사는 겁니다. 꽃이 아직 붙어 있는 거. 그건 좀 비싸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싼 게 비싸기라고 사람들은 이제 싼 걸 찾거든. 싼 것은 많기는 해도 벌써 영양소모가 많이 됐죠. 그 영양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팔 때는 그게 양이 많아 보이니까 그걸 사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그 안 사고 이런 걸 삽니다. 이렇게 오들쳐 들어가고 약간 가시가 좀 달려있을 때. 오이도요, 가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들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렇게 좀 성숙이 되면 가시가 없어져요. 가시가 아주 없어진 것은 안 먹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시가 달려있는 건 이와 같이 우들쳐 들어갑니다.
이런 상태에서 제일 좋습니다. 가시가 다 이렇게 보면 꺼끌꺼끌. 그래서 그걸 살짝 먹을 적에는 칼로 깊이 베내면 안 되고 가시 부분만 살살 베내고 먹으면 됩니다. 오이에는 비타민C, 엽산, 섬유소, 포타슘 뭐 이런 거 굉장히 특히 비타민C를 파괴하는 여기 있네요. 아스콜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아스콜비나제라고 하는 것은 삶거나 이게 튀기면 요게 녹아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식초나 소금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까 얘기한 그 냉채, 오이 냉채 할 때는 소금으로 짭짤하게 약간 소금을 넣으면서 뭘 넣죠? 식초를 넣어요. 사과 식초라든지 감 식초 이런 거 식초를 넣으면 맛도 새콤하고 식초가 굉장히 또 좋은 거니까 새콤하면서 더 시원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식초로 이제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효소가 더 활성화돼요. 또 다른 오이 같은 건 대개 우리가 집에서 먹을 때도 오이 냉채나 따로 하지 다른 거하고 막 김치 담글 때는 뭐 이렇게 소배기도 하고 그러지만 대개 오이는 따로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이는 이뇨 효과 있고 오이를 많이 먹으면 오줌이 잘 나와요. 얼굴이 붓거나 몸이 부었을 때 오줌이 잘 나오니까 이때도 좋고 이건 오이뿐 아니라 수박, 참외, 오이 이런 건 이뇨제입니다. 우리가 맥주도 이제 이뇨제 성분이 들어있어서 좋은 거고요. 그보다는 맥주는 술이니까 그것도 음료기도 하지만 일단 수박이나 오이, 수박 같은 것은 또 특수하죠. 오이 더 적거 넣으니까 오이가 낫습니다. 싸고. 그래서 어쨌든 이뇨 효과가 있어서 부종이 있을 때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이 찐다고 어떤 사람은 살쪘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속에 물이 많이 차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의사들이나 보통 사람들이 물을 페트병으로 하루에 2개 먹으라든지 하나 먹으라고 자꾸 하는데 신장이 좋은 사람은 그렇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바로 먹는 대로 오줌을 걸러내니까. 근데 신장 기능이 나쁜 사람은 많이 먹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신장이 하루에 1리터를 걸러낼 수밖에 없는데 내가 1.5리터를 마셨다. 그럼 0.5리터는 어떻게 될까요? 콩팥에도 못 걸러내니까 버려야 돼요. 어디다 버려요? 제일 먼 곳으로. 심장으로부터 머리로부터 먼 곳에 팔, 다리, 종아리, 엉덩이 이런 데다 먼저 버려요. 배 이런 데다. 그럼 여기가 퉁퉁 붓는 것입니다. 조금 들어있을 때는 살이라고 해. 근데 너무나 물이 있을 때는 정말로 어떻게 풍선 속에 들어있는 물이나 어떤 사람 누르면 쑥 들어갔다가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각기병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종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오이는 그렇게 먹고 덩쿨이나 이파리는 달여 먹어도 좋아요. 종자 같은 것은. 그래서 우리 한방에서는 오이는 식용콩 먹고 그 다음에 잎이나 줄기나 또는 아까 잎을 잘랐을 때 나온 액기스 물이나 이런 것들은 한방약으로 많이 씁니다. 특히 수치 그 다음에 이런 항생제도 주기 때문에 자외선이 노출됐을 때 이걸 바르면 좋고 뾰루지 땀 나면 뾰루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드름같이 그런 것을 오이로 오면 오이가 시원하니까 시원하기도 하고 그런 물질이 있으니까 나서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봄이 되면 이걸 다 그 물을 받고 오이를 가지고 다 했어요. 피부가 좋아진다고 해서 물론 그런데 피부 좋아지기도 하고 뾰루지 같은 건 항생제가 들어있으니까 기미 잡티도 없어지고 특히 여성들에게는
천연 화장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모두로 클리닝 하는 화장수를 비싼 값을 주고 삽니까? 좋습니다. 조금 사고 이 천연제로 여기치를 우리가 이용해서 쓰면 그냥 섞어 써도 좋고 먼저 이 천연수로 하고 나서 이걸 조금 바르면 좋고 좋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도 옛날에는 저녁에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와서 술에 취했을 때, 술 취했을 때 어머니들이, 아내들이 없으면 오이 탁 썰어가지고 10초 넣어서 시원한 물에서 한 그릇 먹습니다. 확 해소돼요. 또는 한국에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이 해봤는지 모르지만 소주를 마실 적에 소주 속에다가 오이채를 썰어서 넣었죠? 그러면 안 취해요. 먹어도 쓰린 것도 없고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고 나면 깨끗이 깨어나고 그래서 오이를 하나를 다 써서 그 주전자에 넣어서 소주 부어서 그렇게 주거든요. 이게 이제 술의 독성을 없애니까. 그래서 오이를 갈아서 즙액을 마셔도 좋고 이와 같이 그런 술 마실 때 이걸 같이 그냥 먹어도 좋고 아니면 안주로 오이를 먹어도 좋고 우리 한국 사람들 소주나 막걸리 먹을 적에 오이 된장에 찍어 먹잖아요. 이게 그냥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른 어떤 안주보다도 이 최고 안주입니다. 이게 술 독성을 없애니까 기분은 기분대로 좋고 독성은 없고 서양 사람들은 잘 몰라. 아직 우리가 그게 먹는 그런 습성이 다르니까. 근데 우리는요 음양 오행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음식의 선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치 만들 적에 고춧가루하고 버무리죠. 김치는 차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몸속에 들어가면 몸이 냉해지죠. 고춧가루를 같이 섞습니다. 고추는 더운 음식입니다. 열나죠. 그거하고 섞으니까 더운 음식이 돼요. 따뜻한 음식이.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회를 먹을 때도 고추장에 찍어 먹잖아요. 회는 차가워요. 회만 먹으면 나중에 배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오행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거 하시면서 제가 이 교재에다가 아주 자상하게 적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정보, 지금까지 들어있는 걸 다 넣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읽어도 되고, 이거보다도 더 상세하게 하려면, FDA, 거기 들어가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오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있고, 누가 몇 년도에 무슨 논문을 냈을까지 다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오이에 대해서 박사 되려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에서 엑기스만 뽑은 것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것만 알아도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버섯이요. 너무나 이제 할 얘기가 많아도 빨리 하겠습니다. 버섯은 머쉬룸이라고 그러죠? 머쉬룸. 버섯에는 종류가 많습니다. 버섯은 균인데, 우리가 균을 먹는 겁니다. 균살을 먹는 거예요. 표고버섯, 송이버섯, 오이터버섯, 팽이버섯, 요새 요전에 한국산 팽이버섯이 어떻다고 나왔는데, 그 속에 그 팽이버섯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어떤 세균이 묻어 들어와서 그 처리를 잘못해서 그 팽이버섯 자체가 영양분이 많으니까 거기서 번식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팽이버섯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팽이버섯은 먹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깨끗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팽이버섯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상표도 좋은 것이 좋죠. 싼 것은 싸다가 나쁜 건 아닙니다. 싸고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값을 싸게 하려면 인건비를 낮춰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처리가 좀 느슨했을 수도 있죠. 어떤 양심 있는 사업가는 돈을 조금 벌망정 제대로 오는 사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렇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비싸다고 해서 꼭 깨끗이 하는 건 아니야. 나쁜 어떤 사업가는 깨끗이 하지 않고도 비싸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나쁘게 버는 거죠. 비싸게 받으면 깨끗하게 했을 것이고 좋을 거다는 그렇게 해서 비싼 값을 먹고 사니까 그런 나쁜 그런 심성을 이용해서 장사하는 양심을 팔아먹는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하기가 어렵기는 합니다만은 어쨌든 원래는 좋은 것이다 그 소리입니다. 암세포와 싸우는 특히 벗어내는 털핀이라고는 페토케미칼이 있습니다. 털핀. 우리가 왜 암세포 이 얘기하냐면 요새 암 때문에 문제잖아요. 요새는 암보다도 더 무서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암은 현미경으로 보면 잘 보이죠. 보통 경우에 잘 보여요. 코로나는요, 몇만 배, 몇십만 배 확대하고 해요. 보통 현미경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는 그러한 작은 세균이, 바이러스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맞습니까? 어쨌든 모든 문화가 변하고 있고 밖을 못 나가고 있으니까 얘는 큰 문제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보프라빈, 나이신, 비타민 D, 판토텐산, 구리 특히 버섯에는 면역 체계의 기능과 활동을 증진시켜주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버섯은 그 요새 암이 많으니까 그를 없애는 성분이 다 많이 들어있어요. 더 많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좀 적게 들어있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 많이 들어있습니다. 혈액이 응고되는 것을 또 막아주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여기 있죠? 바이러스 활동을 방해해서 종양의 증가를 얻겠습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병이 되기도 하지만 이게 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버섯은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떤 그런 회사에서는 버섯만 그것만 농축시켜갖고 어떤 약을 만들어 파는 회사도 있고 약품도 있죠. 뭐 그 모두 좋습니다만 비싸잖아요. 버섯은 우리가 먹으면 배도 부르고 음식도 되고 많이 먹으면 이런 성분도 많이 먹게 되고 양득이 아니라 열득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걸 놔두고 돈 들여서 비싼 걸 우리가 사먹어야 됩니까? 필요할 땐 먹어야지 우선. 그렇게 빨리 고쳐보자 할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평소 때 우리가 그런 약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음식을 잘 선정해서 골고루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여담으로 저는 65세가 넘어서 SSA를 받습니다. 대개 보통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디케어라고 그러죠. 메디케어를 받게 되면 그 날부터 시작해서 병원 가서 진단을 하고 온갖 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나이 먹었으니까 정상으로 나옵니까? 어떤 것은 많고 어떤 것은 적고 그렇게 되죠. 나이 먹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핑계 삼아서 약을 먹게 하고 치료받으라고 하고 귀찮게 해요.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몸에 우리가 못 사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상 증상이 없는데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아직 간 일이 없습니다. 검사 받은 일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증상이 없어도 검사해서 미리 알아내야 된다고 하는데 한 두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미리 알아내서 미리 치료했다고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러나 미리 알아냄으로써 내가 병이 들었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내 몸에 느끼는 어떤 부작용, 마음에 따라서 몸이 달라지니까
나는 아파 그러면 진짜 아파지는 것입니다. 그런 작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 그건 조금 부족하다고 그래서 음식으로 먹으면 되는 거지 처방약을 먹거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어쨌든 많이 아프면 갖게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는 운동을 하고 많이 걷고 이런 음식을 골고루 먹고 하면 괜찮은 것입니다. 특히 면역 시스템을 증강시켜주고 종양 활동을 예전에 안 하고 관계 있는 게 버섯입니다. 차가버섯이니 무슨 버섯이니 자관 차가버섯 속에 그 성분이 많이 조금 더 들었다는 것이지 다른 버섯에도 다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버섯은 그냥 다 먹으면 골고루 먹으면 좋은 것입니다. 버섯도요 많이 넣어서 진하게 국을 많이 끓이면 밥 조금 넣고 먹으면 그 식사도 돼요. 비만 걱정할 거 없어요. 왜 고기나 이런 거 살찌는 걸 많이 먹고 빼려고 애를 쓰고 그냥 땀 흘리고 뛰고 그렇습니까? 먹을 적에 이렇게 골고루 잘 먹으면 이런 좋은 성분은 들어가면서 살이 되는 성분은 안 먹으니까 비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콜레스테롤 걱정할 것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버섯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장의 연동운동도 좋고 위장장애, 여드름, 변비, 콜레스테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칼륨 성분은 혈압도 되고 이게 뭐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비타민 D도 많이 공급하고. 자, 요것이 송이버섯입니다. 송이버섯인데 송이버섯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송이버섯은 원래 송이버섯이라는 소는 소나무 밑에서 소나무 뿌리의 그런 양분 이런 걸 먹고서 자라는 것이 송이버섯입니다. 자연산은요 굉장히 향기가 좋고 맛도 좋기 때문에 이건 그냥 날것으로 먹어도 좋아요. 맛도 좋고 찢으면 닭고기처럼 뜯어집니다. 근데 자연산은 많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요전에 우리 남북 회담하고 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뭐 선물을 귤이니 뭐니 큰 비행기 하나 가득 실어다 주니까 북쪽에서 나오면 송이버섯을 또 추석 때 명절 때 나눠 먹으라고 많이 보내온 적이 있었어요. 거기는 이제 이렇게 남쪽도 좀 묵어져 있지만 많으니까.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재배 송이버섯입니다. 재배. 자연산 송이와 맛은 비슷해요. 뭐 어쨌든 들어있는 성품도 자연산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비싸니까 비슷하면 싼 것을 먹어야죠. 그리고 빨리 구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재배하는 것입니다. 송이와 맛도 비슷하고 느타리버섯의 7배, 팽이버섯의 10배 비타민C가 이 송이버섯 굉장히 좋은 겁니다. 같은 버섯이라고 하더라도 좋아요. 비타민 B2, D 풍부해서 영양면에서도 값비싼 송이의 대용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걸 많이 먹으면 그 다음에 술을 마시거나 뭐 할 때 고기 먹을 때도 고기 한 첨에 송이버섯 하나 그러면 양을 많이 먹지 않고도 우리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습니다. 고기만 한 파운드 먹지 말고 고기 반 파운드에 송이버섯 반 파운드 또는 한 파운드 섞어 놓으면 그게 고기가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울 때든지 불고기 할 때도 같이 하면 됩니다. 특히 송이버섯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B 이런 것은 약간 기름에 약간 튀기는 게 좋습니다. 자, 표고버섯도 있죠. 표고는 우리가 많이 먹는 표고버섯. 이것도 단백질이 많고 자관 단백질이 한 20% 되니까 고기 먹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고기를 조금 넣고 송이버섯, 표고버섯, 버섯을 많이 넣고 요리해서 먹으면 굉장히 좋죠. 고기만 한 파운드, 2파운드 사다가 고기만 먹는 것보다는 고기 한 파운드에 버섯 2파운드 정도 넣고 이제 먹으면 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살도 안 찌고,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도 좋고, 콜레스테롤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고기만 먹으면 콜레스테롤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여기에는 엘리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엘리다테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혈액순환도 좋고, 또 키닌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키닌은 이게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병과 약을 같이 먹는 거죠. 병만 먹으면 병이 걸리는데, 병도 먹고 약도 먹고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마치 먹고 약 따로 먹는 거나 같은데, 그런 거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표고버섯은 신경을 진정시키는 작용도 있고, 그래서 신경 과민한 사람에게도 좋고, 또 이게 감칠맛이 있어요. 맛있습니다. 그건 핵산이 그 맛을 내는데, 그 핵산 중에 5-구안일산이라는 물질이 들어있어서 맛있어요. 그 조미료 하는 것도 그 일종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런데 조미료에 들어가는 그 아미노산은 화합물질이고,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그 식물 속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열하거나 조리 과정에서 이런 것이 구안일산이 만들어져요. 신선한 버섯에는 거의 없는데 조리 혈적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고기같이 또는 기름에 살짝 튀겨서 삶아서 이렇게 하면 이런 것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특히 향미가 좋고 감칠맛이 있어서 아주 좋고, 이것은 또 돼지고기가 먹을 때는 누린내도 없애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원래는 소고기보다 돼지고기 더 맛있습니다. 근데 돼지고기는 누린내가 나고 지방질이 좀 많고 그래서 그런데, 이 누린내 같은 거 없애줘요. 우리 왜 불고기 할 적에 버섯 많이 넣어주잖아요. 가게에서도. 그런 것입니다. 또 향기도 더 오고, 가게에서는 고기는 비싼 고기는 덜 쓰더라도 덜 먹게 하고, 이걸 많이 먹게 하면 재료가 덜 들어가니까 가게에서도 좋고, 에이 저 사람들이 돈 벌려고 한다. 그 사람들은 돈 벌어서 좋고, 우리는 건강에 좋고, 그러니까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다른 눈으로 저 고기 저 덜 먹게 하려고 이런 걸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걸 먹더라도 기분이 좀 나쁘지만, 저 사람들이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걸 많이 준다, 참 아는 업주로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맛도 좋고 먹은 것이 흡수도 잘 되고, 마음하고 음식하고 같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표고버섯은 우리의 그 한약 다릴 때 감초처럼 찌개를 만들든 잡채를 만들든 다른 반찬을 만들든 한정식을 만들 때 다 이거 씁니다. 맛을 내기도 하고 좋으니까. 특히 이제 자궁경부와 암 같은 거 있을 때는 표고버섯, 마른 표고버섯을 달여서 마셔도 좋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게 한약이야. 우리가 지금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먹는 것도 좋지만 이런 성분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는 달여서, 다음 학기는 달이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달여서, 내가 달여서 먹을 때는 내가 뭔가 그렇지만 그런 시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달여서 서비스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한약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라이센스가 없어도 됩니다. 우리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할 때는 서티피케이트, 그러니까 어떤 증명서만 있으면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침 놓는 것은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시험을 치고 주정부에서 주는 라이센스가 있어야 한의원을 하지만, 침은 있어야 한의원이지만 침만 않고 이런 약만 다린다면 라이센스 없고, 서티피케이트, 우리 학교에서 발행한 그런 서티피케이트 증명서만 가져도 얼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도 침 한 번 놓는데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50불 받습니다. 그런데 약 한 재를 다리면요, 이런 게
뭐 벼슬을 넣었던 뭘 넣었던 한제를 잘해서 400불을 받습니다. 50불 받는 침 환자를 10명 하루에 치료하려면 하루 종일 걸리고 힘도 빠져요. 나중에 집에 갈 때는 발이 후들후들해요. 그런데 가만히 누워서 졸다가 어떤 필요한 사람, 어떤 사람 와서 한약 한 잔만 딱 줘주면 그게 훨씬 낫죠. 이게요, 한의사가 꼭 라이센스만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약사를 하면 오히려 보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크기가 더 커요. 한약사는 한제 그러면 400불, 500불이고 한의사는 한번 그러면 어떤 사람 10불 받는 사람도 있어요. 10불에서 50불 사이 받는 거예요. 한약사는 힘도 덜 들어. 이건 힘도 많이 들어. 물론 치료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남을 치료해주니까 좋은 점도 있어서 뭐 한의사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또 많이 들여서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정말로 적은 공부를 하고 어쨌든 적은 시간을 들여서 전문적인 공부를 해서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느타리버섯이 있습니다. 느타리버섯은 그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들어있는 뭐 항암 효과가 있다, 뭐에 구토 설사에 좋다, 식욕에 좋다는 건 다 같기 때문에 그건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모기버섯은 이렇게 생겼어요. 얇은데 딱 들어붙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비가 오면 말랑말랑합니다. 이게 여기까지 이것은 건조한 상태 이렇게 생겨 있고 습하면 말랑말랑합니다. 모기버섯 굉장히 좋죠. 폐를 윤택하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애를 쓰는데 사실은 폐가 건강한 사람은 코로나 안 걸려요. 코로나 균 들어온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닙니다. 약한 사람만 걸려요. 폐는 근육이 아닙니다. 폐는 세포로 돼 있어요. 근육이 없어요. 그러면 숨 쉴 때 이 갈비뼈 근육을 해서 이게 풍선처럼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심호흡을 천천히 많이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는, 꽉 들이마셨다가 완전히 내뱉는 그런 심호흡을 한 하루에 10분 여러 번 이렇게 해주면 폐가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하면서 폐를 만들고 있는 세포가 튼튼해져요. 폐를 만든 세포는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꼭 풍선 같아요. 이게 얼마나 약합니까? 이게 병이 돼서 되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죽는 거야. 사실은 우리가 뭐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러면 심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데 심장보다도 제일 더 중요한 것이 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숨 못 쉬면 그 사람 죽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무서운 거고. 그런데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으니까 고칠 수도 있어요. 심장에 그 관상동력이 잘 안 돼 있으면 수술해서 관상동력 수술해서 혈액순환 잘 되게 하면 또 괜찮아져요. 폐는 안 됩니다. 폐 속에 있는 수술 그거 혈관 수술 못 합니다. 왜? 각층 세포로 돼 있고 거기에 하늘다란 실핏줄만 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튼튼한 사람은 심호흡을 하려면 그냥 심호흡해도 되지만 걸으면 좀 빠른 속도로 걸으면 심호흡은 저절로 됩니다. 그래서 걷는 것이 제일 좋아요. 뛰는 것도 뭐 운동이 되지만 뛰는 게 꼭 나쁘다는 소리 아닙니다. 뛰면 자 각종 관절이 쿵쿵 맞죠? 그래서 관절이 나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걷는 것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한테는 빨리 걷는 것이 좋아요. 땀이 날 정도로 빨리 걸으면 심호흡도 돼서 폐가 튼튼해지고 또 심장도 막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해야 하니까 피를 막 돌아야 됩니다. 심장도
찌니까 심장도 튼튼해지고 그런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목이버섯은 식이섬유가 주성분이기 때문에 변비가 없어져요. 이게 어떤 사람은 저한테 변비약 때문에 변비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변비약을 만들어 놓고 있듯 잘 팔지는 않습니다. 물론 팔으라고는 팔아요. 그런데 변비를 호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 3일분만 주고, 침 맞은 사람은 그냥 줘요. 주거나 아니면 버섯, 이 목이버섯이라든지 아니면 미역 이런 걸 많이 끓여가지고 빡빡하게, 그래서 밥 한두 수저 넣고 그걸 식사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변비 있는 사람 해보세요. 목이버섯 이런 거 하려면 힘드니까 목이버섯도 좋고, 아니면 미역 그냥 진하게 끓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밥 한 두 숟갈 넣어서 거의 80%는 미역이요. 그거 먹어보세요. 변비 있나? 그 미역 속에는 미끌미끌한 점액질이 많습니다. 다 소화 안 돼요. 미끌미끌하기 때문에 그냥 잘 나와요. 앉아서 힘 안 주고 가만히 있어도 쭉 나옵니다. 왜 변비로 고생합니까?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먹어보고도 안 되면 내가 약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비는 아주 낫기도 쉽고 그런데 이런 식이요법으로 하면 좋은데, 만약에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그 다시마나 미역이나 이걸 달여서 그 즙을 주면 됩니다. 우리가 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나리 채소. 자, 버섯은 이 정도로 하고, 미나리 채소에 관해서만 잠깐 얘기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미나리 채소. 지금 얘기할 것은 많고 시간은 적고 그래서 제가 좀 말을 빠르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교재를 꼭 구입하시고 교재를 잘 읽어보시면, 아무리 제가 자세히 하도 그냥 책을 안 보면 그때뿐이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물론 수업을 안 듣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이렇게 교재를 봐가면서 하고 또 무슨 생각났을 때 교재를 보면 이 교재는요 사전이나 같습니다. 여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 있어요. 요것에 관한. 그래서 이걸 보시면 되고, 사실은 우리가 배울 때 내가 큰 두꺼운 책을 4등분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30불 하지만 큰 두꺼운 교재로는 이거보다 훨씬 조금 더 비쌉니다. 어쨌든 이런 교재를 여러분은 여기서 공부하니까 교재도 싸게 구입하고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서티피케이트를 얻을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을 많이 있습니다. 이 강의를 신청해서 듣는 분들에게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데, 좌우가 미나리 채소, 미나리 알죠? 이걸 파슬리라고 그러죠. 우리가 파슬리 하는 소리는 미나리 하는 소리입니다. 베지터블은 그냥 채소라는 뜻이고, 주로 미나리는 그 아시아에서 먹는 미나리가 있습니다. 자페니스 파슬리라고 하는데, 자페니스란 말을 왜 썼냐면 그 가장 먼저 일본 사람들이 서양 문화를 받아들였어요. 개항을 하고, 중국이 그 다음 하고, 한국은, 조선은 늦게까지 하다가 그냥 나라가 망했잖아요. 개항을 않고 못하고 그래서 식물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일본 사람들이 다 연구해서 이름 붙인 것이 자기들 이름 붙여서 자페니스 파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코리안 파슬리나 사실은 우리 미나리는 코리안 파슬리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붙였고, 서양 사람들이 코리아보다는 자페니스를 먼저 알았기 때문에 자페니스 파슬리 그런 겁니다. 일본 사람만 먹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미나리는요 주로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먹습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매운 것을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질이 많습니다. 이질이 뭔지 아세요? 이질은 그 곱동이라고 해서 설자도 아니고 뭔 점액질 같은 그런 대변을 보는 건데 아주 배도 아프고 연도 나고 아주 힘들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이 이질이 큰 병이에요. 굉장히 큰 병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이질은 병도 아니야. 이질이 걸리면, 그런 고통을 싸게 되면 어떻게 하냐? 미나리를 뜯어다가요, 고추장 있죠? 고추장을 많이 넣어서 버무려가지고 거기다 비빔밥을 해요. 그래서 빨간 비빔밥. 고추장 많이 넣어가지고, 미나리 많이 넣어서. 그 한 그릇만 먹고 나면 끝. 약도 필요 없어요. 그거 먹고 나면 나중에 한 10시간쯤 지나면 대변을 보는데 항문이 화끈화끈해. 그 고추 성분 때문에. 그렇게 한번 대변을 보고 나면 이질을 끝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질은 병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고추장으로는 그 비빔밥 한 그릇이면 끝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비빔밥을 가끔 자주 먹잖아요. 우리 이런 병 자체가 없어요. 이름만 우리가 하는 거지. 이질은 일본에서는 일본 사람은 매운 걸 못 먹거든. 안 먹고 못 먹고, 그 사람들은 매운 거 먹고는 정신도 못 차립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원래 고추가 들어온 것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 때 들어왔는데, 일본 사람들이 저 남방 이런 데서 들어온 고추, 멕시코 이런 데 원종이 있어요. 엄청 맵고 자기들이 먹으니까 그냥 기절하거든? 그리고 머리가 멍청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 생각에, 이걸 조선을 점령해야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문화가 높고 영리하니까 안 돼. 그래서 이 고추를 갖다가 살살 꼬셔서 먹게 하자. 그래서 조선에 있는 사람들 전부 빠가이로 만들어서 우리가 빨리 지배해야지. 그런 나쁜 어떤 속셈으로 우리나라에 도입을 했습니다. 이거 좋은 거니까 먹으라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재배해가지고 먹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처음에 김치는요, 옛날 김치는 소금하고만 버무려 먹었습니다. 빨간 것이 없었어요. 근데 이거 더우니까 빨간 거 섞으니까 김치 맛도 좋고 열도 나고 좋다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조미료로 안착이 되어버렸어요. 없어서는 안 될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 우리에게는. 근데 원래 우리나라로 들어온 그 기적, 식물 도라고 합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나쁜 그런 음모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좋은 것으로 승화시킨 거죠. 미나리는 그게 좋습니다. 플레보노이드, 페놀, 캐로티노이드, 쿠마린, 털핀, 폴리아세틸, 이런 파이토케미칼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심장, 중풍, 감염, 암 이런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암, 심장질환, 중풍, 아주 우리가 고민하는 그런 병들이죠. 자, 그럼 미나리 채소 중에는 미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미나리과에 당근도 들어있고 많이 있습니다. 당근도 미나리과입니다. 사냥과 식물인데 당근은 당분도 있죠. 당분도 있어서 그냥 먹어도 달고 맛도 좋고, 이 속에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알파 카로틴이 많이 있어서 폐암에 좋고, 폐암을 63%나 감소시켰다고 했습니다. 보세요. 63%. 대단하죠? 털핀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합니다. 당근 속에 털핀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하시고, 오늘은 이걸 읽어보시고요. 다음 시간부터는